안녕하세요. 전 결혼한 딸과 같이 사는 여자예요. 지금은 하던 식당 일에서 은퇴를 해서 행복하게 용돈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딸이 저한테 여행을 보내준다고 카드를 주고 보내주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가니 정말 행복하고 좋았어요. 제가 왜 이혼을 하게 되었냐면 사실 오래전에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네요. 이유는 제 자식이었죠. 저하고 남편은 부모님들의 주선으로 만났어요. 그때 전 결혼하는 걸 원치 않았는데 강제로 부모님들의 강요로 결혼을 했어요. 참고로 남편도 그걸 원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옥 같은 시댁살이가 시작되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눈치가 없고 똑부러지지 못한다고 절 혼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언제는 제가 국을 끓이는데 분명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제가 국 끓이는 게 수상하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몽둥이로 패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환양년이라고 계속 욕하고 다녔죠. 시어머니가 저러는 이유가 다 있었죠. 우선 제가 집안이 가난했거든요. 물론 시부모님 댁도 그리 형편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단지 자기 조상이 어디 영의정까지 지냈다며 조상 그런 거는 많이 따졌거든요. 더군다나 남편이 장남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더 좋은 아내를 만나라고 했는데 자기들도 형편이 안 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혼기가 다 지나가기 전에 저하고 결혼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집안에서는 아들을 우선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전 딸 한 명을 낳았어요. 그 뒤로는 시어머니는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구박만 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남편의 여동생분들, 그래, 아가씨들도 절 무시를 했어요. 언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냇가에 가서 빨래를 하는데 아가씨들이 심술궂게 빨래감들 냇가에 던져버리고는 딸만 낳은 년이 알아서 해라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죠. 또 언제는 제가 시옷상을 차리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어머니한테 혼날 때 아가씨들이 옆에서 반찬과 밥을 던지며 제대로 요리나 하고 상을 차리라고 말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불안한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죠. 툭하면 시어머니는 물론 아가씨들까지 절 때리고 그랬죠. 그럴 때마다 딸은 어디론가 숨어 지냈죠. 아니 숨었어야 했죠. 평소에 딸이 자기 할머니한테 할머니라고 부르지도 못할 정도로 대우가 안 좋았어요. 어떨 때는 딸이 친척들과 놀 때도 아가씨들이 어디서 더러운 년이 노냐며 다른 방에 가두고 그랬어요. 그때 저는 왜 그러냐고 말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시어머니의 매질 뿐이었죠. 그리고 딸이 학교 성적이 잘 나오고 전교일 끊을 때도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어요. 다른 친척들의 아들들한테는 개근상이라도 타면 축하하며 잔치를 여는데 딸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죠. 더 어이없는 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건설 막노동을 하며 지냈는데 워낙에 멀리 가서 돈을 벌어서 만날 일이 없고 시어머니처럼 저와 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설령 딸이 집안에서 맡고 다녀도 제가 곤욕을 치르는 걸 봐도 그저 모른 척했죠. 그렇게 힘겨운 세월을 보내다가 제가 부업으로 모은 돈으로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겠다고 말했어요. 시부모는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집안의 꼴통들을 보지 않는다는 생각에 허락을 했죠. 그런 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편은 저한테도 딸한테도 관심도 없고 바람만 피고 다니더라고요. 집에 오면 맨날 술에 틈나는 대로 물건을 던지고 때리고 지옥은 벗어나지 못했죠. 그리고 맨날 아가씨들이 와서 깽판을 치고 다녔어요. 어떨 때는 제가 식당 일을 하고 집 돌아가는 길에 딸의 울음소리가 나서 뭔가 했더니 아가씨들이 집안을 다 개판으로 만들고 딸을 멱살 잡아서 뺨이나 엉덩이를 때리며 엄마한테 제대로 해야지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전 순간 화가 나서 몽둥이를 들고 당장 나가라고 했고 아가씨들은 다음에 두고 보라며 나갔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모든 걸 남편은 술 마시면서 보고 있었는데도 말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가씨들이 왜 자주 오는지 궁금하다면 실은 시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면서 자가들이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남편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저희들한테 모시라며 떼응 쓰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이젠 아가씨의 남편분들이 오시면서 더 깽판을 치고 다녔어요. 그렇게 지옥같이 보냈네요. 대체 남편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옥처럼 보내다가 결국은 딸을 데리고 제 동생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하지만 결국은 잡히면서 다시 끌려가면서 학대를 했어요. 그렇게 모진 세월을 흘러 딸이 대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결혼까지만 하면 이제 헤어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딸이 묻더라고요. 엄마 이제 그만하지. 난데없이 하는 말에 저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결혼할 남자가 생겼는데 고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남편과 아가씨들이 별로 좋게 안 볼 텐데 하며 조촐하게 결혼식을 치르고 하는 게 어떠냐고 말하더라고요. 전 동의하며 그동안 많이 참았다며 어젠 딸과 사위만 바라보고 살겠다며 다짐을 했어요. 그러자 딸이 내일 모레에 사위를 데려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대뜸 놀라서 에이 마음의 준비를 하자라고 농담을 했네요. 그렇게 사위하고 만났는데 정말 후광이 빛나 보였어요. 굉장히 세련되고 잘생겼어요. 남자들이 요즘을 화장을 한다고 하는데 사위는 화장을 안 해도 왠지 모르게 귀함이 많이 느껴졌죠. 우리 오빠 검사야. 검사 순간 검사라는 말에 크게 놀랐어요. 고어인데 어떻게 검사가 되었는지는 참 놀랍고도 대견스럽더라고요. 저는 사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사위가 딸로부터 제가 지금까지 당한 이야기들을 들었다면서 앞으로 자기가 어머니를 지켜주겠다며 약속을 한 거였어요. 전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괜찮겠냐고 하니까 오히려 사위는 크게 웃으면서 걱정 마세요. 저한테는 친어머니나 다름없는데요. 앞으로 제 가족을 건들면 어떻게든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을 마세요. 하며 안아주는데 그동안 살면서 남정네한테 위로받거나 안아주는 적이 없는데 사위가 안아주니 너무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살았구나 하고 그때 딸이 놀지 말라며 제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는데 뭐 형편인지라 혼수 준비를 못해줘서 미안한데 기특하게도 딸과 사위는 이미 마련했다며 염려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는 결혼식 때 몸만 오라고 하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결혼식 열렸죠. 한성당에서 조용하게 결혼식을 올렸는데 비록 드레스는 장만을 못했어도 딸이 얼마나 예쁜지 참 기쁘면서도 다행히 잘 자랐구나라고 안심을 했었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제 바람대로 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당연히 남편과 아가씨들은 난리를 치면서 어떻게 가족을 버리고 가냐고 노발대발을 했는데 전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증거들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못 참는다고 하니까 남편이 멱살을 잡는데 딸이 밀치면서 우리 남친 검사니까 건들 거면 건들어. 그때 다들 벙찐 표정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딸이 그동안 폭행 증거들과 협박 증거들 다 남친한테 넘겼으니까 각오하라고 말을 하며 남편한테 침을 뱉었어요. 그러자 남편과 공호는 살려달라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손으로 빌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니 우습네요. 한때 자기가 힘이 세다고 저한테 의자나 책상을 던지고 머리끈을 잡아서 몽둥이라고 짐승 잡듯이 하고 거기에 모자라서 딸아이까지 손대서 집어던지고 난리를 치던 그 무서운 남편이 저렇게 꼬리를 내리는 걸 보니 참 우습네요. 전 남편한테 다가가 발로 남편의 거기를 심껏 걷어차고는 손으로 뺨까지 때렸죠. 남편은 화가 나서 덤비려고 해도 제대로 힘을 못 썼죠. 뭐 폭행죄로 고소당해도 저한테는 검사 사위가 있잖아요. 그 뒤로 가족이라고 위자료를 뜯어내고 싶지만 정 때문에 합의 이혼을 했어요. 뭐 어차피 폭행 및 협박으로 고소 다 해서 보상비를 받으면 되니 상관이 없겠죠. 서로 연락을 끊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전화를 했는데 바로 아가씨였죠. 왜 전화했냐고 하니까 저기 미안한데 요번에 우리가 돈을 좀 빌렸는데 따님 남편분 검사시니까 돈 많을 거 아니야. 전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아가씨가 또 이렇게 말하네요. 오빠가 그동안 언니와 조카가 떠나고 난 후로 가산을 탕진하며 술 마시고 도박에 쓰다가 결국은 간암으로 병원에 있어. 간 이식도 안 되고 언제 죽을지 몰라. 그동안 미안했어. 그러나 전 바로 끊었죠. 그렇게 딸이나 내가 아플 때도 병문 안조차 안 간 남편이 아프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 뒤로는 시댁 쪽하고 연락을 끊었어요.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잘했다며 그동안 겪은 고생들과 비교하면 약과라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 뒤로도 아가씨들이 직접 방문해서 제발 살려달라며 미안하다며 빌었지만 계속 내쫓다가 나중에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그 뒤로는 안 오게 되었죠. 지금은 검사 사위와 든든한 딸이 있어서 행복하네요.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되었네요. 정말이지 행복합니다. 물론 남편이 나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별로 슬프지는 않았죠. 어차피 그 사람들은 저희가 죽어도 오히려 기뻐서 춤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 뒤 집안은 제대로 망해서 다른 뿔뿔이 흩어지면서 생사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들한테 이제야 하늘에 천벌을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 그동안 당한 거 생각하면 더 받아야 하는데 아쉽죠. 지금까지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하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